재외동포청이 작년 6월에 이렇게 신설이 됐죠. 1년이 좀 넘었는데 이민자나 해외 그 이민 가신 분들, 동포분들 권익보장, 안전보장, 또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0%는 재외동포, 30%는 이민자들 관리를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둔다고 봐요. 물론 동포에는 우리나라는 그 재외동포청이 숙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으면 국적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재외동포를 보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이 되죠, 재외동포가. 그럼 30%의 그 이민자 정책을 지금 저출생 대비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유럽이 이민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겪죠. 그 왜 겪나, 그 이민자 정책을 먼저 시행한 나라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갈등의 출발이 어디냐면 이민자 2세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 20년이면 이민자 2세대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민자 2세대하고. 그것이 이민자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폭동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국가가 17년씩 영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지 않아요. 1인당 GDP가 46,000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미국은 그 당시 46,000에서 지금은 76,000까지 갔는데 영국은 17년째 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지금.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영국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은 이민자가 우리 삶을 뺏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프랑스도 그런 조짐이 있고. 이제 그런 조짐이 전 유럽에 퍼지는 거죠. 호주는 유학생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유학생 정책을 이제 꼼꼼하게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출생에 따라서 저출산 때문에 이민자를 정책을 시행하는 건 좋지만 그 이민자 관리가 잘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20, 30%를 이민자가 지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느끼는 20, 30%의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반정부 감정이 되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폭동 공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저는 이민자 정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무현 정부 2004년부터 올해까지 400조를 썼어요. 1년에 20조씩. 그 당시 2%가 넘었어요, 복합출산율이. 그런데 지금 0.7%예요. 그 400조 어디 갔습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2인데, 우리나라. 웬만한 국가의 예산이에요. 대만의 1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400조. 그런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졌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저는 이 정치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저는 머리가 나쁘고 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수하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 옥천군만 해도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전화에 힘들어요. 제가 알아. 매달려가면서 느끼거든. 월급은 정말 적고 삼겹살 한번 사먹기 힘들어요. 공무원들 월급 올려줘야 돼. 아니 국군장병 월급이 병장 200만 원인데 구급 공무원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나.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선출직, 장차관급, 국장급, 정책 수립을 잘하시고 예산 배분을 잘하셔야지. 국회 예산에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분들, 보이지 않는 권력, 그분들 감시해야 돼요. 수석 전문위원, 그분들은 정말 초선위원 3명도 못 당해내.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야.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이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수립을 할 때 인기 위주나 지지율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10년, 20년 보고 하셔야지. 당장 5년의 그 임기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보여주려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돈 몇 조씩 쏟아붓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 단체장들, 의원들, 광역시 단체장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적 없이 나오시라 이거야. 이제 국회의원만 당적 갖고 나가고 당적 없는 지방 선거가 돼야 된다. 인재 위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대기업과 자매결연해서 같이 상생하는 지방 소멸 극복,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재정권 24%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지방이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0%대 지방자치제 그 단체가 한 100곳인데요. 100곳. 옥천이 11.2%인데 180등이에요. 253개 중에. 그러면은 150등은 한 12.5%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자치입니까? 지방 그게 자치예요? 10%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좀 넓게 보시고 일단은 정치가 안정이 되셔야 되는데 이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지금 현 정부 심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본인이 먼저 선택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본인하고 본인 일가족 퇴임하고 좋은 모습일까요? 국민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지금 야당이 중요해요. 야당이 냉정과 열정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음 정권을 위한 준비하는 냉정함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하는 열정, 이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개천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